네,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는 힌트 어떻게 해석하고요. 내일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요? 이분과 함께 마지막 시간까지 쭉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거래 대금부터 시작해서요. 시장에 주고 있는 신호들 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장 거래 대금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화면으로 먼저 상위단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중상으로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오늘 변동성 동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1위 거래 실고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3, 4위 차지하고 있네요. 여전히 계속해서 반도체 비중 자체는 거래에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특징 먼저 잡고 갈게요. 어떤 포인트를 전체적으로는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반도체 섹터라고 부르기도 이제 못하죠. 그냥 제주 반도체 그 자체가 섹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저도 뭐 여타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조차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승세와 수익률에 스스로도 참 이게 정상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막판에 제주 반도체가 다소 좀 약세 움직임을 살짝쿵 보여주면서 지수의 흔들림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한 내용은 워낙에 많이들 들으셨기 때문에 뭐 진부하게 느끼실 수 있으니 좀 제외하고 일단 이 흐름을 어떤 식으로 좀 이어갈지 어찌 본다면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돌이켜 본다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 여러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한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 그 종목이 하락하면 지수도 꺾이고 또 그 종목이 상승하면 지수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겁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자,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을 때 시장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렸을 때 그 자금이 모이고 흩어지고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주 반도체가 얼핏 보게 된다면 과거 대우나 4대강 테마가 움직였을 때 이화공영이라는 종목과 상당히 흡사한 어떤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화공영도 테마였고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AI 또는 반도체 또는 팹리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어떤 매출과 또는 그 외의 기타 부수적인 것들이 변한 건 없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USB 메모리 스틱을 설계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자, 정말 단순하죠. 정말 단순하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USB 메모리 스틱을 만들기도 하고 생산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생산하고요. 반도체 생산에 설계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어찌 본다면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기술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정말 깊게 들어가면 그냥 USB 메모리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과도한 어떤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아마 이 회사의 임원분들도 깜짝깜짝 놀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제주반도체는 일단은 제가 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32,000원의 어떤 중요 주가를 좀 잡아드렸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이 종목 같은 35,000원 정도 일단 이탈한 상황이죠. 자, 내일장 기준으로 35,000원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라면 일단 실망 매물,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이 프로그램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주가가 하락을 하려고 하면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띄운 다음에 소위 개인 투자자가 달라붙으면 시장가로 매도를 던져버리면서 그런 식의 어찌 본다면 소위 말하는 자전거래죠. 그런 식의 어떤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저점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내일 만약에 35,000원 회복해주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일관된 매도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내일의 주인공, 내일의 시장의 어떤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주된 원인은 제주 반도체가 될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내일 오전에 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제주 반도체다 보니까요. 오늘 나온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장 오늘은 거래량으로 잡아봤습니다. 거래에 실린 종목들에서도 특징을 오늘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리스트 먼저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입니다. 이슈 안고 움직인 종목도 있고요.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금 국내에 상장된 중국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죠. 인성정보, 미스터블루까지 일단 전반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요즘 시장에서 일단 거래량을 실으면서 움직임이 위로든 아래로든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도 있나요? 당연하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시장 빡 터지는 네. 종목군들은 이내 급락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도 돌파 매매 또는 추격 매수 또는 뭐 소위 나름의 어떤 조건 검색식 아니면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뭐 AI 검색식이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종목이 딱딱딱 노출될 때마다 매수하면은 고점, 매수하면은 최고점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대금이 되게 부족하거나 거래량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가총액의 규모가 작거나 주식 가격 자체가 낮은 것들의 거래량이 좀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건 SFA 반도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가당 7,300원을 유지해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반도체 패키징, 자 반도체 패키징 한 우물만 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회사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지분 인수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작년에도 들었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삼성, SK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타진을 하거나 물밑 협상을 했는데 매번 결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사가 없었어요. 네. 그때는 기사가 없었어요. 신기한 것은 저는 이제 그 뭐를 업계 관계자분들 딱 들을 때 기사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M&A 또는 뭐 지분 인수, 매각 뭐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SFA 입장에서는 이제 물 들어오고 노져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매각을 할 것인가? 또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1조 2천억 정도가 되네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을 두산이 과연 인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최종적으로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7,5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일단 관망하시는 게 맞고 7,500원 이상으로 상회하는 소위 거래량도 5천만 주, 1억 주 이상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 아주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네. 소부장단에서 흔들리는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 봐주신 두 종목 역시 시가에서 솔직히 좀 밀려난 그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일 어떻게 출발하는지 라인 지켜주는지가 핵심이라고 저희 정리를 해도 될까요? 일단 내일장 기준 놓고 봤을 때 어버브 반도체가 어떻게 출발하느냐, 제주 반도체가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일단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것이고 혹여라도 얼마 전에 엔캠이 급락을 했었죠. 네. 엔캠이 급락했을 때 지수도 살짝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 타이밍에 제주 반도체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밀어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들 하시고 시장 지표로서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략에 대한 고민은 장 마감 이후 또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 문부터 닫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 그래도 전환한 상태로 마무리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권에서 현재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급과 환율 종목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 장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굵직한 실적을 소화한 하루였죠. 미국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 시간 내에서 급락 그리고 국내 2차 전지주가 일제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향박 오전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장비주에 대한 들썩임은 좀 남아있는 구간이었지만 장 초반 대비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흑전 키워드에도 불구하고 하락 전환이 되면서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죠. 막판에 반도체 흔들림도 컸고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매크로 측면에서 뉴스에 일제의 종목이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 개별적으로 종목별 흐름이 보다 격화된 시장 분위기 계속 이번 주 내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침표 어떻게 찍혔는지 양대지수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짝에서 코스피 장중 상승 반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올해 지속은 되지 못한 구간이었고요. 대단
대다수의 시간을 하락권에서 보낸 자리였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낙폭만이 만회한 구간에서 보합 마감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보시죠. 장중 내내 1%대 하락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인데요. 2시 구간 전후로 해서 많이 줄여냈습니다만 재차 밀리면서 1.49%의 하락률로 820선에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 더욱더 가깝게 양대 지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수급 현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의 변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막판 코스피 쪽에서 변화가 있어서요. 코스피는 다시 한번 저희가 2, 3분 지난 이후에 한 번 더 띄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막판의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선 보실 건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금융투자 중심으로 강력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물량 변화 막판에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00억 원 넘는 외국인 물량 그래도 매도 우익이 하지만 줄여가면서 마무리가 된 자리라는 점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기관 쪽에서는 장중 내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까지 3거래 연속의 매도고요. 그리고 오늘이 가장 많이 물량을 내놓은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4거래 연속 매도 우익이긴 하지만 물량 줄여나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가량 내렸고요. 큰 폭의 움직임은 오늘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장중에 위안화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는 환율 시장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 1335원 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GDP일 것 같습니다. GDP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4분기와 연간 모두 나오게 됩니다. 4분기 기준으로 1.8, 연간 기준으로 2.4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면서 해석이 될지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에 미치는 영향 오늘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현황도 오늘 좀 보도록 하죠. 가장 크게 오늘장의 지수, 특히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낙폭 크게 나왔다가 줄여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동차주였습니다. 부담으로 단면에 작용한 것은 SK 하이닉스였고요. 2.9% 하락으로 하이닉스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현대차, 기아가 오늘 일제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은 오전에 기아, 그리고 오후 2시경에 현대차 발표가 됐습니다. 더욱더 드라마틱한 시장 반응, 주가의 반응은 기아 쪽에서 나왔고요. 5.8%가량의 상승세가 확인이 됐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오늘만큼은 자동차주에 강하게 일었다라는 점 특징으로 잡아드리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의 흐름 약했습니다. LNF가 한 번 더 흔들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11%대 하락으로 마침표가 찍혀진 모습이고요.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HLB 오늘은 강하게 움직임 나왔고요. 10%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한 번만 다시 보고 마감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외국인이 막판에 사자로 전환된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로써 5거래 연속의 상승세, 결론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오늘 확인됐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이야기보다 요즘은 개별적인 종목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시장인 거는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실적 소환 시장 분위기 이렇게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오늘장 보셨을까요, 위원님? 일단 뭐 방향성 예측에 대해서는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많은 곳에서 이제 시황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변수를 끌어다가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소위 실전 투자를 하시는 거죠. 직접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투자를 하시고 또 그에 따른 거래도 하시고 하실 텐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어떤 시장의 여러 시황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고 또 희망을 갖고 또 나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교롭게도 지난 11월이죠. 11월 6일자에 공매도 전면 금지, 그날 시장 급등했었던 시가와 종가를 기준했을 때 앞으로 시장이 박스권 또는 변동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당분간 개별주 장세는 뭐 당분간이 아니죠. 이미 한 달 전부터 현재 시점까지 개별주 장세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주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라든지 어떤 정의를 내리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단발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의 재료 강도가 최소
50 이상인 값, 즉 0부터 100이라 놓고 봤을 때 재료가 신선한가, 기존에 없었던 것인가, 또는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단 점수를 좀 깎아서 그래도 신선하고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도 그런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어찌 본다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이 나을 것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적어도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잘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한 AS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코너에서 소개해 주신 제주반도체의 폭풍 랠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코멘트를 받아봤는데요. 저희 시간대에서도 든든한 종목이 있습니다. 시노펙스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또 AS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지금 고민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9,500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000원 넘으면 가능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AS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좀 정리를 하셔야죠. 네, 왜냐하면 또 오늘 아마 무상증자 물량을 받으신 분들 계실 건데 아마 한 주당 0.05주, 100주당 5주 정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수익률은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보니까는 수익률이 18만 %더라고요. 18만 %요? 네, 수익금은 제가 그런 말씀드린 수익률도 가능한 수치군요. 네, 주당 4원으로 잡히더라고요. 주당 4원으로 잡히다 보니까 수익률이 18만 %. 저도 살다 그런 수익률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일단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10,000원대 돌파하면 그때 가서 재진입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물량을 여기서 챙기는 걸로 네. 시노펙스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AS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보도록 할게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튀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대장주격 종목이 일단 가야 되니까 이 종목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아이디어 잡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속성 있는 종목이 두산 네.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맞아요. 두 종목인데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일단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16만 3천 원부터 상방으로는 19만 원 또는 18만 5천 원까지의 어떤 밴드 가격 내에서의 계속적인 진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권인 16만 2천 원 전후 가격에서 물량을 모아가면서 시장 반등 국면에서 또는 이 종목은 정말 뜬금없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18만 5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매도하는 전략으로 당분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고 무엇보다도 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최소 18만 5천 원, 19만 원대 넘어서게 된다라면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뭐 역대급 또는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만들어준다라면 그래도 추세가 전환되고 상승으로 이어갈 가능성을 크게 열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롭게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원님 두산 로보틱스 역시 어느 라인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한번 할 필요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가 밀릴 때 가장 먼저 밀리고 지수가 반등 줄 때 다시 돌려놓고 있는데 일단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좀 외국인 창구에서 매수 물량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수 하락에 따른 매도를 기계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오늘 내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5일선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뭐 점진적 우상향이라든지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좀 멈추는 그런 어떤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AS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실적을 소화했습니다. 조금 전에 LG랑 LG이노텍까지 실적이 나온 상황에서 장 마감 직전까지 분주하게 움직임 나왔는데요.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많이 나올 겁니다. 즉각적인 분석과 함께 그 흐름들 저희와 함께 내일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힘드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나연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